코로나19 여파로 수출액 증가율이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향후 수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산업부가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 원금 상환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또한 시중은행에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36개월 무이자 할부와 취득세 감면 등 공격적 판촉전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분간 더 지속해야 한다고 밝혀 조만간 연장을 선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 6월 1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던 수출액이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며 향후 수출 전망도 어두운 상황인데요. 이에 산업부는 수출 위축을 막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한국 수출액이 코로나19 여파로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발표한 3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469억 1천만 달러, 수입액은 0.3% 줄어든 418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10월을 저점으로 지난달 1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한 수출 증가율이 코로나19 악재로 수출 단가가 급락하자 3월 다시 소폭 하향한 것입니다. 수출액 통계가 코로나19 여파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지만 개선된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수출 물량은 1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인 13.1%를 기록했고 일평균 수출액 역시 하락세를 전월 2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무역수지 역시 50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9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출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으나 전년 수준에 근접하며 선방했다며 코로나19가 주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출 역시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수출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사상 최대 무역금융 공급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자 상환 유예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용등급만 괜찮다면 은행에서 초저금리 대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은행, 보험, 여신 전문회사, 저축은행 등 대출 전력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새마을 금고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본 잠식 폐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되지만 1억 원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 매출액 자료, 통장사본 등 입증 자료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영업 1년이 되지 않아 증빙이 어려운 경우엔 경영해로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부실이 없다면 연체 휴업 차주와 1월 이후 잠시 휴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 보험사 보험계약 대출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 이자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만기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은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신용평가 1에서 3등급 수준인 고신용자로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천만 원 한도에서 최장 1년을 빌릴 수 있습니다.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 방문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3에서 5 영업일 안에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정부가 오는 8월까지 6개월 동안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은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6개월 동안 20%의 신규 감면을 받게 됩니다.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임대료 감면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환전소, 기내식 업체 등에 대해 일제히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대형 면세점 소속 그룹 산하 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에 더해 공격적 판촉전에 나섰습니다. 최대 143만 원에 이르는 세금 감면 정책을 바탕으로 브랜드 차원에서 파격적인 할인 공세를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도입한 개별 소비세 감면 조치에 따라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6월 말까지 2,9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개소세 최대 감면 한도인 100만 원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입한 신차가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 수소차라면 각각 최대 100만 원과 3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까지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기업 3곳은 개소세 인하에 더해 공격적인 판촉전에 나섰습니다. 쌍용차는 4월 G4 렉스턴과 코란도, 티볼리를 선수금 없이 36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년 넘은 노유차를 보유한 고객이 차를 폐차한 뒤 G4 렉스턴을 사면 150만 원을 지원하는 슈퍼 체인지 프로그램도 도입합니다. 르노 삼성차는 4월 한 달 동안 신차 XM3를 72개월 할부로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국 GM 쉐보레는 4월 텍스프리 이벤트를 시행합니다. 콤보 할부 프로그램으로 말리부와 트랙스, 이코녹스를 사면 취득세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위기에 빠진 자동차 업계가 정부 지원책과 할인 혜택으로 판매 절벽을 상쇄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돼 중소기업계가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밝힌 바 있죠.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런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경제산업부 서청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거리를 돌아다녀 보고 주변 이야기를 들어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실제 피해 상황이나 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네,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기 전망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경기 전망지수는 60.2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전월보다 8.0포인트 하락하며 71.7을 기록했는데 서비스업과 같은 비제조업은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서비스업은 전월보다 22.9포인트 하락한 55로 2014년 2월 통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제조업은 그나마 온라인을 통한 상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아 타격이 더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특성상 소비가 단기간에 살아나거나 이 전염병이 단기간에 없어지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러다 보니 당장 버틸 수 있는 자금 지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코로나19 대응 자금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코로나19 대응 정책 자금은 약 8조 5,200억 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추가 경정 예산 3조 66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보다 1조 3,809억 원 늘어난 금액을 확보한 건데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융자 8천억 원, 지역신보 재보증 448억 원 등이 증액 반영됐고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 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에 2조 6,59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지원의 총 규모는 8조 5,200억 원에 달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융자 3조 1,450억 원, 보증 5조 1,750억 원, 매출채권 보험 2천억 원인데요. 현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국회가 가감한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그리고 확진자 방문 등 어쨌든 간에 뜻하지 않게 장사를 좀 쉬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까? 네, 직접적인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피해 점포 복구 지원과 경영 안전화 등을 위한 예산 5,200억 원도 마련됐습니다. 전체 추경 예산과 비교하면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전국 19만 8천 개 코로나19 피해 점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의 17만 7천 개 피해 점포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인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 9천 개는 점포당 300만 원을 지원받고 장기 휴업 점포 16만 1천 개에도 점포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점포는 점포당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레포트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만기 대출 연장 그리고 초저금리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정리 한번 더 해주시고요. 그 밖에 정책들 더 들어볼까요? 정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4등급 이하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 직접 대출과 이자 상환 유예 정책을 시행합니다. 또 1에서 상등급 신용등급자들을 대상으로 3천만 원 한도에서 1.5% 대출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 안전자금 대출과 6월까지 만기 오는 채무를 전액 연장해주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또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1,500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원스톱 직접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 같은 금융 지원은 위기 때마다 정책이 등장을 좀 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접 대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던 낮은 신용 등급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낮은 신용도로 고리사채 시장으로 내몰렸던 소상공인들은 제도금융권의 재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대출 문턱을 당연히 낮춰줘야 되고 낮춘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급격하게 몰리는 문제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네, 정책 시행 초기에는 너무 많은 대출 신청자가 몰려 문제가 있었습니다. 3월 중순까지 중기부산하 정책자금 집행률은 약 9.2%에 불과했는데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위탁보증 업무 협업을 맺어 대처했습니다. 지난 16일 박영선 장관의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위탁보증 업무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적체되어 있는 10만 건을 다 해소를 하는 이 기간을 생각하면 아마도 한 보름 이후가 돼야 어느 정도 이것이 조금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대출 창구를 늘려 병목 현상을 줄이겠다는 건데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기존 대출 신청자들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또 오늘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1,000만 원 대출은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 신청을 받아 5일 이내 자금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들 쭉 들어봤는데 중기부는 정책적 지원 외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중기부는 대출 금융 등 정책 지원과 더불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찍이 피해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박영선 장관이 낸 아이디어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의지로 임대인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자는 건데요. 사회 각계각층과 기업,
프랜차이즈 업계 등이 연이어 동참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자 정부도 캠페인 확산을 장려했는데요. 상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 50%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유례없는 경제 위기입니다. 정부도 전례 없는 과감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앞날은 불투명한 상황이죠. 착한 임대 운동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처럼 함께 버텨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 중소기업분들 힘내시길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괄 조정관은 아직도 병원과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확진자의 수가 기대만큼 줄어들고 있지 않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또 해외 유입도 계속되고 국제적으로도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운영 중단과 약속, 모임, 여행 연기, 재택근무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전국 초, 중, 고교에 대해 이달 9일부터 온라인으로 순차적 개학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등원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만큼 고강도 거리 두기 실천 연장도 조만간 선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융회사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사모펀드 규모가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전월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특히 DLF 사태와 연관됐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또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된 신한금투, 대신증권에서의 판매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라임 사태와 DLF 사태를 연이어 경험하며 사모펀드 신뢰도가 하락해 판매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빙그레가 업계 4위에 달하는 해태제과 아이스크림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빙그레는 어제 이사회 결정을 통해 해태제과 식품과 해태 아이스크림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1,400억 원으로 빙그레는 이번 인수를 통해 연매출 5천억 원, 점유율 40%로 롯데제과를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 해외 유통망을 통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서며 해태제과는 기존 제과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입주 물량이 쏟아지며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서울 강동구가 예상과는 다르게 잠잠한 모습입니다. 공시 가격이 인상되며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자 일부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셋값을 높이고 있어서인데요. 여기에 코로나19로 매매 시장이 위축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기대 심리까지 높아지며 전월세로 남으려는 수요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규모 입주 물량 공급으로 전셋값 하락이 우려됐던 서울 강동구 전셋값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지역 전셋값은 3.3제곱미터당 1,750만 원, 지난해 3월에는 1,759만 원입니다. 강동구는 최근 고덕 그라시움을 비롯해 대단지 아파트가 연달아 입주하며 입주 물량이 12,000여 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내년 2월 입주하는 2,000여 가구 규모의 고덕자의 물량까지 합치면 2년 사이에 16,000여 가구가 공급되는 셈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공급되다 보니 전셋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3.3제곱미터당 1,711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 집주인들이 전세 물량을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거나 전셋값을 높이면서 지난해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매매 시장이 위축된 곳도 전셋값 회복에 일조했습니다. 여기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전세로 남아있으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매매 거래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까지 더해지자 전월세로 남으려는 수요가 증가해 전셋값 상승도 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경기 침체와 신규 공급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0.11%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낙폭이 더 커진 겁니다. 서울 오피스텔 가격은 아파트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0.28% 올랐지만 오름폭은 줄어들었습니다. 감정원은 최근 오피스텔 공급이 늘고 있지만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으로 수요는 감소하며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전국 평균 5.44%를 기록한 가운데 매매 가격이 높은 서울은 4.83%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하기관 입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을 추진합니다. 킨텍스는 기관 내 32개 음식점과 판매시설에 2월부터 4월까지 기본 관리비를 면제했고 34개 입주시설에는 3, 4월 임대료 중 20%를 감면, 30%는 6개월 동안 분납하도록 납부를 유예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임대 중인 50여 개의 상가에 대해 임대료 30%를, 한국도자재단도 2개사 임대료 35%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밖에도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등 나머지 산하 기관들에도 임대료 감면 운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맑은 하늘에 기온도 오르면서 여기저기 벚꽃도 자주 보이는데요. 이럴 때면 꽃들과도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은 5도, 대전은 1도로 출발하겠고 낮 동안 서울과 대전 18도, 대구 1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내륙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도 없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작은 불씨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밤이면 그치겠지만 새벽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1도, 청주 4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새벽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19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아침 기온은 광주와 대구 5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전주와 부산 1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는데요. 특히 서해상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